윤설이는 손끝이 까맣게 굳은 피아니스트였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24시간 카페로 향했다. 낡은 디지털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을 풀고 바흐의 인벤션부터 시작해 쇼팽의 발라드까지 차근차근 연습했다. 카페 사장은 처음엔 싫어했지만 이제는 설인의 연주를 듣기 위해 일찍 나오곤 했다. 오후에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연주했다. 손님들은 대부분 설인의 연주에 관심이 없었다. 포크와 나이프 소리, 대화 소리에 묻혀 피아노는 그저 배경음악일 뿐이었다. 그래도 설이는 매일 2시간씩 최선을 다해 연주했다. 하루 10만 원. 그 돈으로 간신히 반지하 원룸 월세를 내고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집에 돌아온 설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볼은 홀쭉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28이라는 나이가 무거웠다. 음악계에서는 이미 늦은 나이였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피아노는 설인에게 단순한 취미나 직업이 아니라 존재 이유였다. 세계적 지휘자 하란이 주최하는 오디션 공고를 본 것은 한 달 전이었다. 신인 발굴 프로젝트라는 제목에 마음이 뛰었다. 그러나 참가비만 30만 원이었다. 설이는 한 달 동안 점심을 굶어가며 돈을 모았다. 이번 오디션에서 떨어지면 정말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부모님은 이미 그만하고 취업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과 함께 설렘도 있었다. 혹시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 자신의 음악을 진정으로 들어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설이는 낡은 메트로놈을 켜고 다시 연습을 시작했다. 내일이면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오디션장 리허설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고 벽면에는 거울이 붙어 있었다. 설이는 일찍 도착해서 피아노 건반을 가볍게 눌러보며 터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들어와 각자 연습에 몰두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모두 최선을 다하려는 열기가 느껴졌다. 그때 리허설장 문이 활짝 열렸다. 강소라가 들어왔다. 반짝이는 하얀 실크 셔츠에 검은 슬랙스,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맨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화려했다.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던 소라의 시선이 설인과 마주쳤다. 어머, 설인아. 여전히 여기 있었구나. 소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설인의 가슴을 찔렀다. 마치 아직도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냐는 뜻으로 들렸다. 주변 참가자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소라는 음악대학 동창이자 한때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러나 졸업 후 소라는 대형 기획사와 계약하며 순식간에 스타가 되었고 설이는 여전히 무명이었다. 설이는 대답하지 않고 피아노 의자에 다시 앉았다. 손이 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평소 같으면
따뜻했을 손바닥에서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건반 위에 올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소라는 설인 옆 피아노로 다가와 화려한 기교의 에뛰드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테크닉이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넋을 잃고 그 연주를 들었다. 리허설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가운데 설인도 악보를 정리하며 일어섰다. 돌아서는 순간 소라의 속삭임이 귀에 꽂혔다. 심사위원님, 저 친구 손목 다쳤다니까 조심해서 보세요. 예전부터 부상이 잦았거든요.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건네는 거짓말이었다. 설인의 손목은 멀쩡했다. 설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울고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분노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밤이 되어 설이는 콘서트홀 지하 연습실로 내려갔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복도를 지나 맨 끝 방문을 열었다.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한 대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붙어 있고 공기는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래도 이곳만은 조용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 설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만졌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소라의 그 여유로운 미소, 여전히 여기 있었구나라는 말, 그리고 심사위원에게 한 거짓말.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건반을 세게 두드렸지만 소리는 탁하고 울리지 않았다. 눈물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건반 위로 떨어지는 투명한 물방울들. 왜 항상 이럴까? 왜 항상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할까? 음대 시절에도 소라는 교수들에게 사랑받았고 콩쿠르에서도 항상 입상했다. 반면 설이는 늘 그녀의 그림자였다. 졸업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소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설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봤어요. 그 친구 하는 짓.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설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그는 무대 조명을 담당하는 기사였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죄송해요. 늦게까지 연습해서. 설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려 했다.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조명 기사는 손을 내저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도 오래 이 일했는데 저런 식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건 처음 봤어요. 참가자끼리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리허설실 대화까지 녹음됐고요.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이런 일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만은 넘어갈 수 없어서요. 설이는 한참 동안 그 USB를 바라봤다. 작고 가벼운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그 안에 든 내용은 무거웠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다. 이걸 제출하면 소라의 커리어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아니, 아예 끝날지도 모른다. 양심이 흔들렸다.
소라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바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공정한 무대,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기회였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잠겨 나왔다. 오디션 당일 콘서트홀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참가자들은 각자 마지막 점검을 하며 무대 뒤에서 차례를 기다렸다. 서리는 어젯밤 심사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지만 그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을 수 있었다. 소라가 무대에 올랐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굳어 보였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이었다. 화려하고 기교적인 곡으로 소라의 장기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첫 몇 마디는 완벽했다. 하지만 빠른 패시지 부분에서 손가락이 엉키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부분이었다. 관객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소라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연주 내내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됐다. 마지막 화음을 칠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수는 예의상 나왔지만 평소 소라의 연주를 들었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소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무대를 내려갔다. 서린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윤서린 참가자 준비해 주세요. 진행요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다. 무대 위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생각보다 가벼웠다. 무대 조명이 뜨겁게 내리쬐었다. 관객석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보였다.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서리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살짝 만져봤다. 스타인웨이의 터치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괜찮아. 넌 준비됐어.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첫 건반을 눌렀다. 쇼팽의 발라드 1번 지단조. 서린이 가장 사랑하는 곡이었다. 첫 소리가 홀 안에 울리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분노도 불안도 소라에 대한 원망도 모두 녹아 없어졌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린의 손가락에서 태어나는 선율은 생생했다.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멜로디, 격정적인 클라이맥스, 그리고 평온한 마무리까지. 서린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을 음악에 담았다. 새벽 카페에서의 외로운 연습, 레스토랑에서의 무관심한 청중들, 그리고 오늘까지의 모든 좌절과 희망. 마지막 음이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다. 홀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고요 속에서 서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박수가 쏟아졌다. 서리는 숨을 내쉬며 피아노 위에 이마를 잠시 기댔다. 자신이 정말로 해냈다는 실감이 서서히 밀려왔다. 모든 참가자의 연주가 끝나고 1시간이 흘렀다. 대기실에서 참가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어떤 이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고 어떤 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서리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는 없을 것 같았다. 드디어 심사위원장이 나타났다. 지휘자 하라는 엄숙한 표정으로 참가자들 앞에 섰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선발 인원은 제한적이죠.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중했다.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윤서린. 첫 번째로 불린 이름이 자신의 것이라는 걸 인식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서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릴 뻔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그녀를 지탱했다. 주변에서 축하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당신의 연주가 결정적이었어요. 음악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리는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소라는 끝까지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지만 합격자 명단에는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어 조용히 돌아섰다. 복도에서 서린과 마주쳤을 때도 시선을 피했다. 한때 친구였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생겨났다. 서린에게는 복수의 통쾌함이 없었다. 오히려 씁쓸함이 밀려왔다. 소라도 나름대로 음악을 사랑했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해방감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빛을 가진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공연장 문을 나서자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거리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지만 서린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이제는 나를 믿어도 되겠지. 서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28년 동안 자신을 의심하고 주변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이 무대는 단순한 합격이 아니었다.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부모님이었다. 서린아, 어떻게 됐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합격했어요, 엄마. 서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잘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서린은 웃으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